내 몸 안에 100면의 의사가 있다. 이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죠.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 보면서요, 우리 몸 안에 숨겨진 이 놀라운 의사들,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우리 몸은 뭐랄까 스스로를 돌보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 있죠. 바로 자연 치유력인데요. 이게 뭐 감기 같은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포를 새로 만들고 손상된 곳에 고치는 그런 대단한 일까지 하거든요. 와, 근데 이 힘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세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또 강화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. 특히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딱 찝는 게 바로 산화질소, NO입니다. 네, 산화질소. 이게 무슨 우리 몸속 치유 시스템의 핵심 열쇠? 뭐 이런 느낌인데요.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면역력을 끌어올리는지, 또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게 왜 더 중요해지는 건지, 그리고 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내 안의 의사를 좀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자료들 보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우선 이 자연 치유력이 제대로 힘을 쓰려면요,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돼요. 자료에서도 비유를 들던데 아기들이 잘 먹고 잘 싸야 건강한 것처럼 영양분 공급이랑 노폐물 배출, 이게 아주 기본이라는 거죠. 아, 기본 중에 기본이군요. 네, 여기서 이제 산화질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이게 혈관을 넓혀줘요. 그래서 피가 잘 돌게 하고 또 림프관도 확장시켜서 그 면역세포들이 문제 생긴 곳으로 빨리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약간 면역세포들 전용 고속도로를 쫙 깔아주는 그런 느낌이네요. 네,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비유가 재밌네요. 필요한 곳에 빨리 가도록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단순히 길만 터주는 게 아니에요. 직접 싸움에도 나섭니다. 그 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세균 같은 침입자를 딱 잡아먹으면 그 안에서 산화질소가 확 만들어져요. 그래서 침입자의 DNA나 단백질을 직접 공격해서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죠. 와, 직접 싸우기까지 대단한데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염증 반응 조절인데요. 염증 자체는 사실 우리 몸이 치유되는 과정의 일부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오히려 우리 몸을 막 손상시켜요. 그렇죠. 과유불급이니까. 맞습니다. 산화질소는 이 염증 반응에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조절해주고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. 아, 염증 부위가 막 붓고 빨개지는 게 치유 신호인데 그걸 너무 심하지 않게 조절해준다. 이 말씀이시죠? 네, 바로 그겁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좀 놀랍고 어떻게 보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요. 이 중요한 산화질소가 나이가 들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. 자료 보니까 40대만 돼도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70대가 되면 뭐 겨우 10% 정도 남는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고 나이 드니 예전 같지 않네 하는 거 있잖아요. 면역력 떨어지고 회복 더디고 이거랑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. 네,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체내 산화질소 수치를 좀 유지하거나 아니면 보충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. 단순히 면역력 문제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이나 심지어 뭐 관절 통증 같은 염증성 통증 관리에도 이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 줄어드는 산화질소, 이걸 어떻게 좀 보충하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더 잘 만들어지게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? 자료들에서 어떤 팁 같은 걸 주던가요?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방법들이 나와요. 우선 의외일 수 있는데 마음의 힘입니다. 웃음,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요. 웃음이요? 네, 웃을 때 우리 몸에서 그 NK세포라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대요. 그리고 통증 줄이는 엔도르핀이나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 분비도 늘어난다고 하고요. 와, 또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. 어떻게 보면 마음 관리가 몸 관리의 진짜 시작인 셈이죠. 이야, 웃음이 보약이라는 말이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네요. 신기하다. 그럼 좀 더 직접적으로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습관 같은 것도 있겠죠? 물론이죠. 첫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, 특히 뭐 햇볕 좀 쬐면서 걷는 게 좋다고 하고요. 걷기, 네. 네. 둘째는 식단입니다. 비트나 상추, 케일처럼 그 질산염이 많은 채소를 충분히 먹고 육류 섭취는 조금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아, 채소 위주로. 네. 그리고 셋째는 이게 좀 재밌는데 구강관리법이에요. 구강관리요? 네. 양치 같은 거요? 네. 근데 식사 후에 바로 양치하는 것보다 한 5분 정도 기다렸다 하는 게 좋다고 해요. 5분 뒤에요? 네.
왜죠? 입안에 있는 유익한 세균들이 음식 속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꾸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아질산염이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. 아, 세균에게 시간을 주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강력한 구강 청결제나 제산제 같은 건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 쓰는 건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. 야, 식후 5분 뒤 양치. 이거는 진짜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겠는데요. 생활 습관 말고 혹시 뭐 특정 성분 같은 거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? 네. 자료 중에 그 따뚜룹이라는 식물에서 유래한 산화질소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어요. 이게 지용성, 그러니까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라서 세포막을 더 잘 통과한대요. 그래서 신호 전달에 좀 더 유리하고 뭐 국소 부위에 발랐을 때도 관절 통증이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. 뭐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따뚜룹이요? 네. 물론 뭐 그렇다고 이미 손상된 세포를 막 되살리는 마법 같은 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고요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결국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핵심은 우리 몸 안에 스스로를 치유할 강력한 시스템이 있고 산화질소가 정말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한다. 이거네요.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뭐 웃음이나 긍정적인 마음 같은 태도부터 시작해서 운동, 식단, 심지어 양치 습관 같은 작은 변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100명의 의사를 충분히 깨우고 도울 수 있다.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얻어갑니다. 네, 맞습니다. 정말 중요한 건 이 정보들을 당신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겠죠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당신의 자연 치유력을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? 어쩌면 그냥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는 것.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